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뺀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또는 상단에 조종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출신이 성인 1인당 $1200 새 경기 부양책을 제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레리 커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인은 추가로 $1200, 한국 돈으로 143만원의 수표를 받을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3월 달에 경기 부양책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후에 하반기에도 급작스럽게 이 지원금을 또 지원을 해줌으로써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 4월에 들어서 $1200 입금에 스파이크가 있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1200 상당의 입금수, 구입수는 이달 40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1비트코인은 $7000에 거래되고 있었고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된 $1200는 약 $1800 가치가 상승을 했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600 이상의 이익을 또 챙기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굴기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BSN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 BSN은 40개 블록체인을 연동시켜 가지고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2021년도 때까지 6월까지 해가지고 30개에서 40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인프라와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BSN은 중국 최초로 정부 지원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미 6천여 개 기업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6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 추가 부분으로 더 되어져 있고 이 6천여 개 기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의 뭐 공기업 그리고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민간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기관의 투자자가 관심을 급증해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 분석 업체 디지털 에셋 데이터의 CEO에 따르면 가격 상승은 대중의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는 현재 많은 전통 플레이어부터 시장 진입을 문의받고 있다며 이들은 빠른 속도의 시장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과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미국 주요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CNBC에 나와가지고 지금의 투자에 가장 괜찮은 건 금도 괜찮지만 여기에서 동시에 비트코인도 투자도 추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이 포브스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실 것인데요. 미국은 2019년도 9월 데이터에 따르면 이 상위의 10개 국가에 대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국가 순위를 보게 되면 그만큼 상당한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OCC 부분도 이번에 진행이 됐다라는 걸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 OCC가 이번에 통과를 됐던 배경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미국인이 그만큼 많이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자산군으로도 또 인정이 됐으니 커스터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또 원활하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어떻게 보면 자산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디 해줄 수 있을 만한 목적성을 다 어떻게 보면 보관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또 배제하기에는 또 문제성이 있고, 또한 미국인들이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않았나 라는 또 연결적 고리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오펜하이머 씨가 또 CNBC에서 또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자들은 더욱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연히 금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십이 작동을 하면서, 또 저렇게 투자은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의미는 우리 또 커스터디도 하고 있으니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형태로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보게 되면 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OCC 역할로 인해서 각국의 정부들에 대한 반응도 꽤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도 호주에서 법정 화폐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 허가 가능한 거래소들, FATF에서 허가 가능한 거래소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더 합법적으로 이제 법정 화폐에 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내년에 기반에 있는 힘이 더욱더 막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은행 계좌를 인용해 법정 화폐를 입금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출금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호주도 FATF에 대해서 규제를 준수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좋게 또 봐주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IMF 국장이 합성 CBDC 모델을 좀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합성 CBDC의 모델의 경우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민간업체가 CBDC 발행 작업을 진행한다. 중앙은행은 부채를 통해 CBDC 가치를 보장하고 관련 규제 감독을 맡게 되며 고객의 심사, 설계, 화폐 유통의 소비자 대면의 영역의 민간 부분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구조의 CBDC 모델은 발행, 거래 정상 등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활용한 기술을 선정을 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중인 중국 해당 모델을 채택을 해서 여러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CBDC 부분에 있어서 민간 주도형에 대한 개발적인 속도도 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에 대한 쟁점은, 과연 블록체인의 기술 표준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게 또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폐쇄형 민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도로 하고 있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기술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표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민간이 주도했던 쪽에서 그나마 기술이 괜찮았던 걸 표준으로 했던 모델링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기술 표준이 코인 회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과거에 이제 기술 표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한 4-5곳 정도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중에 코인 회사들도 일부 평가 대상에 들어가져 있긴 했었지만 평가 부분에 대한 점수는 좀 박하게 받았다라는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들은 골드 러시 중이다. DLS도 원유 대신 금으로 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7월달 되고 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앞으로 금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여기에서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금 가격이 기초자산의 DLS에 총 376억 원의 발행을 집계가 되었고, 이거는 이제 지난달 발행 규모 대비 27%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투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품이었는데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심도가 또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코인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기 밑바닥에서 맨날 놀고 있었을 때는 관심 1도 주지 않았다가 올라가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손실률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제 말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 때 그때부터 해야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미 올라간 저 멀리에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보게 되면 코인이 이제 말 그대로 막 지금 1000에서 2000만원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해서 4000에서 5000만원 구간대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논다라고 하면 또 후행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 아직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포인트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미들이 좀 포인트를 좀 놓치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들시들할 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들시들할 때 그 존버를 통해 가지고 기다리 이후에 그 다음에 수익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맛만 보면 되는데, 너무 올라갔던 시점은 내 심리적으로도 불안함을 줄 수 있고 내 존버에 있는 기간도 매우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못 버티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역할,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자금의 흐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이 여기에서 만약에 정거를 뚫고 만약 그 이상 가게 되면 분명히 자금이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방송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뭐 방송 3사에서 만약에 다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걸 긍정으로 받아줄지 아니면 또 약간 투기적 관점으로 또 설명할지도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비트코인 시장이 매우 좋아지면서 CME의 미결제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미결제 양정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금이 계속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ME에 대한 이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선물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이고, 또 CFTC의 위원장이 이더리움의 과거 언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또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또 선물의 언급이 또 순탄하게 진행이 될 확률도 매우 높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없어야 되겠죠.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바이낸스 KR을 이용했던 후기를 올려두신 분이 있는데요. 입금 빨랐고 코인 추가도 꽤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밖에 없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거래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BKRW의 페어가 없는 코인을 살 때 다른 거 사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꽤 귀찮았다. 그래서 총평은 입금도 빨랐고 애드도 받고 출금까지 해봤지만 뭐 나쁜 편은 아니었다라는 게 총평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청원에도 의미 없다라는 또 글을 남겨주신 천상꾼님이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예, 좌파는 누구보다 혐오하고 대선에 아예 거들떠도 안 맞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국민청원이란 제도는 자기 입맛들에 맞는 것은 답변을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쌩까고 만다. 예, 답변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만 이상 달성해도 응답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시원하게 안 해주는 것도 꽤 저도 몇 개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에 있어서 과연 20만 명 정도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주식도 아직도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를 못했는데 코인이 과연 20만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원을 올렸던 그 기간이 또 단 기간 안에 20만을 돌파를 해야지만 통과가 되고 심의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고려했었을 때 반려가 될 확률이 꽤 높다. 이럴수록 우리도 좀 단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주식만 봐도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주식의 청문회, 공청회도 열리고, 그리고 주식에 관련되어져 있는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냈음에도 불구하고도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아주 충실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코인한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거를 비유를 했었을 때도 좀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댓글을 보게 되면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저는 하는 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와 그리고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기사거리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국민청원에 대한 힘이 통과가 되어야지 더 힘이 커지는데 그런 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 거래량이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점유권을 보게 되면 뭐 초록색, 회색, 갈색, 하늘색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죠. 회색, 후오비, 초록색, OK, 갈색, 바이낸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맥이 이제 하늘색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얼추 계속 제가 언급을 했던 선물에 주도하고 있는 쪽 중국계 코인 거래소가 대부분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방향성도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이런 이제 후순위에 있는 이런 거래소들이 좀 많이 늘려줌으로써 알트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도 키워놨던 것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에이다가 하드포크 7월 30일 새벽에 실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 운영 자산이 51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포브스 자료를 기반을 해서 이걸 연동시키면 얼추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즉 그레이스케일은 더더욱 많은 자산의 쏠림 현상이 더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많이 매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디파이 플랫폼 앵커가 10월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